돈키호테 3부 목요일 이 시간에는 애써서 번 내 돈을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또 돈과 관련해서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이 시간 우리의 돈키들의 돈을 키워주시는 현명한 친구 돈키남, 전 이분 땡튜브에서 봤습니다. 김충남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의 돈을 키워드리는 남자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얘기 나눠봐요? 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목요일입니다. 바로 알쏭달쏭 보험 이야기 시간인데요. 네. 이 보험 상품이나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이 특약 넣을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하게 되죠. 누구는 있어야 된다. 또 누구는 없어도 된다. 그럴 때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술비 특약 넣을까 말까.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헷갈리고 네. 궁금하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비 특약을 넣을까 말까. 수술비 특약 또 수술비 보험.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보험 증권이나 상품 설명서 이런 걸 읽어보면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 120대 수술비, 골절 수술비 이렇게 등등등 수술비란 글자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수술을 하면 보험 가입한 만큼 보험사에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돈키호테 미리 좀 들어보고 왔는데 이 종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1종, 2종, 네네. 3종, 4종, 5종. 네. 이게 어디로 갈수록 심각한 거예요? 1종이 간단한 수술. 간단한 수술. 뒤로 갈수록 5종이면 암 수술, 이렇게 어려운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종에 따라서 수술비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얼만큼 커버가 되는지 이제 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뭐 사실 우리가 자동차도 풀옵션이 좋긴 하잖아요. 네네네. 네.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술하면 수술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덜컥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수술비 있으면 좋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없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배가 아파서 이제 맹장 수술을 했다고 칠게요. 네. 그런데 수술비 보험이 없다고 해도 이 수술비를 포함한 이제 태어날 때 내는 병원비 있거든요. 그 병원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료 실비를 통해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맹장 수술이 한 병원비가 퇴원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할 때 이 100만 원짜리 영수증을 보험사에서 갖다 주면 이 의료 실비 가입한 이 시기에 따라서 100만 원을 다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네. 요즘은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수술비 가입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수술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메인은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이 실비가 메인인 거고 이 수술비는 추가적으로 서브 이제 주와 부를 따지면 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 실비, 그러니까 실비보험 같은 데서 일단 실비 처리가 되고 그거는 받고 네. 요 수술비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옵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의료 실비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진단비는 뭐 일회성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이 실비가 예전처럼 막 90% 100% 보장이 아니고 요즘은 한 70에서 80% 보장으로 본인 부담금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는 보험료 납입 여력이라든지 또 본인의 병력 상태에 따라서 개인 상황에 맞춰서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방송도 보시고 동영상 블로그 인터넷 뭐 다 보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가입하세요. 라고만 들어봤을 텐데 네, 맞아요.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하는 방송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소비자를 위한 고품격 재테크 방송. 이 돈키호테는 상 받아야 됩니다. 박수 한번 피디님. 쳐야지. 상 좀 주세요, 피디님. 우리 현아 PD가 상 줄 수 있나? 뭐 하나 만들어 드릴까? 상패라도? 상장 주세요. 사비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항상 헷갈려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해라. 왜 우리 요리 전문가들도 적당량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 판단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긴 하거든요.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상태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 뭐 수술비는 이제 여러 보험사에서 가입해서 각각 나오거든요. 네. 그럼 기존에 있는데 또 가입했어. 결국은 보험료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나는 보험료 낼 능력이 안 돼. 네. 그럼 기존에서 멈춰야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나는 이제 수술비가 필요한 것 같아. 한다면 일부 낼 수 있는 만큼 금액을 정해서 수술비를 또 준비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무조건이 그렇죠. 아니라. 네네. 요런 게 궁금하다,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말머리에 상담 적으셔서 샵 0999번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일단은 서두부터 되게 귀 쫑긋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 좀 이어나가 볼까요? 네,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이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중요한 건 이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술이 도대체 뭔지 그렇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 수술은 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술은 절제나 절단 이런 행위가 있어야 돼요. 뭔가를 자른다든지 네. 뭔가를 가른다든지 이런 건데 또 주의할 건 흡입 천자 이렇게 주사기를 빨아들이거나 약물로 주입하는 거는 수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해당 수술의 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굽니까? 저 같은 동키남과 같은 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제나 절단을 해야 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물론 이건 미용용이긴 하지만 뭐 뿌띠 이런 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너무 그랬나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요리를 했어. 근데 네. 칼에 손이 뱄어요. 네네. 뭐 크게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닐 수 있지만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꿰맸어요. 한 10바늘 꿰맸어요. 만약에. 네네. 이것도 그럼 수술에 해당해요? 이거는 우리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보험사는 근육층까지 깊게 베이면 수술이라고 봐요. 근데 겉에만 살짝 찢어졌다. 이거는 수술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보험사에서 창상봉합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순 이름은 창상봉합이라는 이 특약 보험인데 요거는 갖고 있으면 꿰매는 정도는 주기도 합니다. 창상봉합은 그러니까 수술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거네요. 넓은 거지. 좀 더 쉬울 때, 그러니까 쉽다. 덜 다쳤을 때, 네네, 덜 다쳤을 때고 일단 절단을 하더라도 꿰매더라도 좀 깊숙이 깊게 들어가면 수술로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일단 안 다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만약에 수술을 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들 다 누구나 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이제 준비한다면 먼저 재보장이 넓은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거는 어떤 수술인지 어떻게 다쳤는지 따지지 않고 수술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 수술비 30만 원이 나한테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내시경 하다가 용종을 떼어냈어요. 그럼 용종을 떼어낸 것도 뭔가를 절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절제한다든지. 그러면 3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또 백내장 수술했어요. 그래도 30만 원 받고. 그렇죠. 암 수술했어요. 그래도 30만 원 받고. 이렇게 수술할 때마다 매회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상해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뭐 골절 수술, 뭐 인대 파열 수술 이런 것도 해당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것 같아. 보장 범위가 좀 넓은 것부터 준비를 해라. 네, 맞습니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 동키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도움될 만한 얘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추가로 더 준비를 한다면 1에서 5종 수술비나 뭐 30대 수술비, 20대 질병 수술비 같은 N대 질병 수술비를 추가로 더 준비하면 좋은데 이 1에서 5종 수술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부위와 방법에 따라서 이 1에서 5종까지 수술을 나눠놨는데요. 네. 뭐 1종은 뭐 말씀드린 대로 안검 하수, 하지 정맥류 좀 비교적 간단한 수술. 네. 그 뒤로 갈수록 5종은 개복 개두, 배를 열거나 머리를 여는 암 수술처럼 어려운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외과 쪽에 맞습니다. 접근하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 처음 들어봐요. N대 질병 수술? 이게 네. 뭐예요? 이 N은 앞에 그냥 숫자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N잡러 같이 네, N. 맞습니다. 네네. 말 그대로 N대 질병 수술비는 보험사에서 정한 뭐 30대 질병 수술비다. 그러면 30가지 질병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120대 질병 수술비다. 그러면 120가지의 질병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하는 수술할 경우 이제 수술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갑상선이라는 질병이 30대 또는 120대 질병이 들어가 있다 하면 뭐 100만 원 받기도 하고 네. 또 관절염 수술했더니 이 관절염이라는 질병이 30대나 120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또 50만 원 또 받고 이렇게 해당 질병이 되면 수술했을 때 수술비를 받는 게 N대 질병 수술비입니다. 이런 관련된 정보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또 눈에 많이 띄는 게 그거거든요. 중복 보장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중복 보장 가능한가요? 이제 네, 이런 영상들 가능합니다. 많은데. 네. 가능해요? 네네. 어. 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이다라고 하면 이 질병 수술비 그리고 일종 수술비 그리고 N대 질병 수술비 이 세 가지에 각각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 다 나오니까 다 가입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시면 안 돼요. 왜? 왜냐? 어. 보험료가 추가되죠. 그렇죠. 공짜로 보장받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혜택 많은 순서대로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수술 순서대로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서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럼 이번에는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리 김충남 전문가를 만나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하신 청취자분의 실질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빠, 눈이 침침하다고 하더니 안과 갔다 왔어? 딸 병원 갔더니 아무래도 아빠 백내장인 것 같대. 우리 아빠 어떡해. 예전에는 젊었던 것 같은데 늙었어. 그럼 아빠 어떡해. 아이고 그래 딸 아빠 아직 청춘인 거 알지? 브라보 브라보 my life 나의 이런 인생아. 거구나. 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아빠 내를 안 보잖아. 또 아빠 좌우명이 뭐야? 응? 유비무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번에 수술비 보험도 아주 빵빵하게 들어놨어. 아빠, 아니 지금도 보험료 매달 지금 50만 원씩 내면서 뭘 또 가입했어요. 아빠, 내가 알아볼게. 딱 기다려요. 우리 아빠 몇 살이에요, 근데? 아빠가 나보다 동생 같아. 진짜 저희 이 얘기를 같이 했는데 일단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보증남님이라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집안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보험 증권을 찾아서 줄줄 새는 돈구멍을 찾아 막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보험 증권을 아주 쉽게 읽어드리는 남자 보증남입니다. 네, 오늘 보증남이 만나고 온 주인공은 어떤 분들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건 따님이시고요. 청취자분의 60대 아버님께서 일단 눈이 침침해서 병원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병원에서 백내장인 것 같다고 하니까 보험을 덜컥 가입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보험료를 한 50만 원씩 내고 계신데 이거는 따님이 아니다. 너무 많다 싶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빠니까 걱정되기도 하고 네. 안 그래도 보험료가 많은데 보험을 또 추가를 했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 아빠 괜찮은 거야? 따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실 텐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이제 할 것 같아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이 보험료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3만 2천 원. 23만 2천 거의 원. 23만 원. 네. 이거를 20년 동안 내고 네.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20년나 100세 만기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수술비 특약들이 들어있길래 보험료가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정말 이 보험이 청취자분 60대 아버님한테 꼭 필요하고 네.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지금부터 보험 증권을 보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3만 2천 원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보증남과 함께 보험 증권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험 증권 함께 보면 일단 매월 내시는 보험료는 23만 2천 원이고요. 이제 증권 또는 상품 설명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갱신형이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갱신형. 그죠? 네. 이 말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이라는 거고요. 네. 결국 20년 동안 23만 2천 원을 쭉 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증권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암 수술비 1,000만 원, 뭐 상해 수술비,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질병 수술비, 142대 질병 수술비 등등등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는
대부분 넣어놨어요. 네네. 그리고 각 수술비당 가입 금액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모두 최고 금액으로 높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단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수술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만큼 보험료도 중복으로 내게 돼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암 수술비 1,000만 원 옆에 보시면 해당하는 보험료가 매월 34,400원이고요. 네네. 1에서 5종 질병 수술비 중에서 5종에 해당하는 이 수술비가 46,600원이에요. 네네. 그러면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 1,000만 원 받을 거고요. 1에서 5종 중 5종 수술비에도 해당이 돼서 2천만 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3천만 원이 나오지만 이걸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보험료가 매월 8만 원씩이나 듭니다. 뭐 살면서 암 수술 이렇게 큰 수술 할 확률이 이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렇구나. 준비하는 거 좋은데 네. 일단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플랜인 거죠. 제가 오늘 돈키호테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험 증권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되게 스피드가 빠르다. 지금 항목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몰랐어요. 아, 네네. 여기서 실제로 이제 가입할 때 보는 증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실 때도 이렇게 항목 다 체크를 해주시면서 아, 그렇죠. 요거는 빼면 좋겠다. 요거는 가면 뭐 좋겠다. 줄이면 좋겠다. 늘리면 좋겠다. 이렇게 다 맞춤 형식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이다.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다시 이 사연으로 넘어와서 우리 청취자분의 60대 그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백내장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다음 뭐 내용 보시면 네. 이 앞에 배웠던 그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해볼게요. 이 증권에 이 상품 설명서에 질병 수술비 써 있어요. 질병, 네, 보여요. 그죠? 네. 그 옆에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가 보장받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내장 수술도 이 질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만 원은 일단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 밑에 1에서 5종 수술비 중에서 1종 수술하고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보여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은 1종 수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1종 수술비 20만 원 총 50만 원의 백내장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각각 나오는 거죠.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뭐 질병 수술비 앞에 191, 뭐 네. 193, 뭐 여기 또 뭐 197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건 무슨 숫자예요? 그냥 넘버링 정도예요, 숫자. 보장과는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고 1종이냐 5종이냐 네. 이런 것과 질병 수술비가 여기선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이 되는 점 있으면 이렇게 직접 증서를 가지고 오셔서 나의 경우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연자 아버님의 보험 증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험증권 이제 다음 장에 있는 수술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2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게 있네요. 네. 142대 질병 수술은 3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에서 정한 142가지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가 나오는 그런 특약이에요. 거기 보시면 뭐 142대 질병 수술비 하고 가로치고 갑상선 질환 수술비 보장 나와 있잖아요. 그럼 142가지 질병 중에서 갑상선 질환을 수술하면 뭐 40만 원 받고 그리고 그 아래 쪽에 보시면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이런 질병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백내장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이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가운데에 142대 질병 수술비하고 가로 열고 4대 질병 수술비 보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사에서 정한 4가지 질병 안에 백내장이 있는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밑에 4대 질병에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생식기 질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백내장이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을 또 받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험 설계를 할 때 이런 거를 넣을까 뺄까를 그러니까 직접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이 사연자의 내용을 보면 그럼 질병 수술비 30만 원, 그리고 1종 수술비 20만 원,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124대 질병 수술비 20만 원에서 총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70만 원. 뭐 잘 가입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처음이신데
잘 맞추셨네요. 네. 여기 적혀 있어요. 우리 작가님이 친절하게 써주셨어요. 네. 가입은 잘하셨는데 어. 이게 가입한 시기와 상품 선택에 있어서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도 아니고 큰 문제. 네, 뭐냐면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에는 보험사에서 물어보는 이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걸 알릴 의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번 다뤄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보험 가입할 때 3개월 이내에 병원 다녀온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도 이 표 보시면 질문지에 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네. 질병 확정 진단, 그러니까 질병으로 확정 진단 받았는지,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렇게요. 근데 이 청취자분의 아버지는 백내장이라는 질병 의심 소견이나 진단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 소견을 받은 날짜가 올해 3월이에요. 근데 보험 가입한 날짜는 4월이에요. 아, 3개월 이내 내에 한 달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알린 거예요. 아, 그래서 미리. 가입은 됐지만 네. 이 나중에 알릴 의무 위반으로 당신은 3개월 이전에 이 백내장이라는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 왜 안 알리셨나요? 아. 이렇게 해서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혹시라도 계속 유지를 하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이거 거짓말 하셨네요? 안다면 수술비도 못 받고 보험도 해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럼 진짜 이런 상황이었다면 진짜 이분 같은 경우는 혜택도 못 받고 맞아요. 너무 큰일 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럼 다시는 수술보험 아예 가입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네네. 3월에 병원 다녀오신 이후에 약 드신 것도 없고 치료도 없고 입원도 없고 수술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기간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근데 사전에 더 중요한 건 네네. 지금 20만 원씩 23만 원씩 냈잖아요. 이 거진 동일한 보장을 상황에 맞춰서 2만 원대로 낮춰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매달 20에서 2만 원이면 한 달에 18만 원이 줄어드는 거니까 네. 1년으로 이거 엄청 큰 건데 10분의 1로 낮췄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이게 또 보증남은 또 가능하죠. 그럼요. 우리 김충남 다른 사람 안 작가는 돼. 가능합니다. 나만 돼.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술비 보험은 의료 실비 외에 병원비를 돌려받고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청취자분의 아버님은 기존 보험에 실비도 있었고 질병 상해 수술비가 10만 원 정도 있었어요. 물론 작긴 했지만 무엇보다 백내장 수술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수술을 많이 하고 있나 통계 자료를 또 조사까지 해봤습니다. 네네. 했더니 10대는 충수절제술, 맹장 수술 제일 많이 했고요. 30대는 제왕절개가 1순위였고 네네.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은 백내장 수술이 1순위였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 저도 보고 있는데 5, 6, 7, 80대 1위가 백내장, 2위랑 격차도 꽤 많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백내장 수술이 1위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백내장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로. 맞아. 네. 노화도 오고 약간 좀 침침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러면 50대부터 80대 분들은 백내장 수술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놓으면 확률적으로 써먹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백내장 이외에도 다른 수술도 할 수 있으니까 좀 활용도가 높은 질병 수술로 준비하면 좋겠죠. 하나로 딱 찝는 게 아니라 그쵸. 질병 수술 비하면 다 폭넓게. 커버되니까. 맞네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면 질병 수술비 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금액은 한 2만 5천 원? 20년 갱신입니다. 네. 그러면 백내장 수술에도 100만 원 받고 내시경 수술하다 용종을 때도 100만 원 받고 심장 쪽에 스텐트 삽입을 해도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물론 20년 갱신형이긴 하지만 20년 동안 보험료 안 오르고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아버님 연세가 60이니까 앞으로 20년, 한 80세까지는 활용도가 좀 높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단 주의할 점은 가입한 지 1년 이내에는 50% 지급, 결국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받을 거고 네. 이런 항문 질환은
또 보장이 안 된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고 백내장 하나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제 주변에 그 스텐스 삽입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진짜 이런 것들까지 다 보험이 커버가 됩니다. 보험료는 10분의 1로 줄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 보험금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는 거네요. 네, 제일 걱정하시는 게 백내장이니까 그렇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매월 내는 보험료는 일단 줄었어요. 그리고 받는 보험금은 늘어난 거죠. 기존 20만 원 보험은 중복 보장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쌌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60대 정도 되시면 뭐 건강검진도 자주 하실 거고요. 그렇죠. 또 노화가 급격히 오는 시기다 보니까 혹시 모를 수술비에 대비한다면 이 정도 납입 여력에 따라서 실비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 수술비를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조금 더 알찬,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리고 저렴하게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험료도 줄였다면서요? 그래서 그렇죠. 기존 보험이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담을 안 받고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 70만 원 정도로 내셔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알릴 의무도 위반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50만 원 상해 보험 뭐 보니까 운전자 보험, 갱신형 건강보험 이런 것 좀 조정을 해드렸고요. 또 불필요한 적립보험료까지 없애서 보험료는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절반으로 또 줄여드렸고 네. 보장은 넓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숨어있는 보험 증권 찾아서 네. 그냥 읽어드리기만 했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도 4천만 원 이상 줄여드렸으니까. 이게 큰 거야 진짜. 맞아요. 동키호테 정말 효자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게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했다? 보증남 동키남이 했습니다. 그걸 김충남 전문가가 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실은 약은 약사에게, 보험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수술비 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무리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납입 여력과 병력 상황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지출입니다. 지출은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현명한 선택하시는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돈키남 김충남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또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인 거 다들 아시죠? 스스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